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요 앞에서 남산을 보니까 남산이 지금 너무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네, 명상 법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먼저 명상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입정하고 벌써 출정을 해서, 그래서 명상은 마무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목에 밧줄을 걸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있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쪽 양쪽에 그 밧줄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쪽 밧줄은 탐욕이라는 힘이 움직이고, 이쪽 밧줄은 진심 성냄이라는 힘이 움직이고, 또 다시 해석을 하면 나에 대한 집착, 혹은 타인에 대한 집착, 혹은 불안, 걱정, 근심, 이런 힘들이 수시로 밧줄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밧줄의 힘이 느슨해져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밧줄의 힘이 느슨해질까요? 나중에 가서는 그 밧줄조차도 사라져 버리겠지만, 어쨌든 언제 밧줄이 좀 그 힘이 느슨해질까요? 네, 뭐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냄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그 힘이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더 이상 목을 조이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밧줄조차 이제 느슨해지다 못해 이제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아주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혹은 나는 아주 대범한 성격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분 계신가요? 네, 단 한 분도. 네, 맞아요.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미세한 불안, 근심, 두려움, 사실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 어떤 것이 가장 충전이 되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열흘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간의 휴가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와 피로와 소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요?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누군가는 여행을 생각하겠고, 누군가는 맛있는 것을, 누군가는 좋은 지인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인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너무 항진화되어 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잠을 잔다거나 휴식을 해도 실제로는 진짜 휴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의 한 기능이 끊임없이 공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는 서 있어요. 그러나 엔진을 켜두면 계속 연료를 소진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쉬고 싶어서,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자거나 이렇게 해도 우리의 뇌기능,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야말로 뭔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뭔가 피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뇌에서 끊임없이 공회전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작용을, 항진화된 작용을 어떻게 하면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잠시나마 정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네, 답은 나와 있죠. 네,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화되어 있는 현대인의 그 뇌의 기능을 잠시나마 느슨하게 해주고 잠시나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명상이라는 거예요. 여행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어떤 운동이나 그런 것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그 기능을 잠시나마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최고의 휴식은 여행 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운동하는 것, 산책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충전이 잘 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게 바로 명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행을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번 여름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여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멋진 여행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멋진 여행일 거예요? 여행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국으로 가는 것, 미국으로 가는 것, 산으로 가는 것, 아니면 바다로 가는 것, 어떤 여행이 가장 멋진 여행일까요? 또 답이 나와 있죠. 네, 내면으로 가는 여행, 또는 산매나 통찰, 수행으로 가는 여행. 제가 인도에서 10년을 살고 스리랑카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인도에서 사는 동안 히말라야를 종종 갔었어요. 2박 3일, 3박 4일 짧은 트레킹을 했는데, 트레킹을 하다 보면 너무 굴곡이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왜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네,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진짜 좋은 일이 있다면 내 마음속의 산을 트레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여러분들 MBSR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서양에서는 명상붐, 명상이 대세다, 명상이 어떤 사회의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점점 명상이 저변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불광 미디어라는 그런 어떤 잡지를 통해서 가끔 서양의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뭐 해리 왕자가 그야말로 메건 마클이라는 헐리우드 배우하고 약혼을 했고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해리 왕자도 규칙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트위터 창업자가 잭 도시라는 분이 있죠. 그분도 또 명상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성인 중 10명 중 4명이 명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나 많이? 그 정도나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서양인들이, 더구나 상류층에 혹은 IT 산업 쪽에 아니면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명상에 그야말로 매료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 사람들이 명상을 자기 삶으로 끌어들여 오는 것일까요? 네, 우리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들은 뭔가 명상을 영적인 목표나 어떤 내적인 성숙, 지혜, 통찰, 깨달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서양에서는 약간 실용적인, 현실적인 차원에서 명상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MBSR 프로그램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면 MBSR은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는, 다시 말하면 그 첫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이런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어떤 핵심이 나왔어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79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든 사람이 그야말로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자생물학 박사를 한 어떤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숭산 스님을 통해서 선도 익히고, 또 고엔카지를 통해서 또 남방 윗바사나도 익히고, 또 마하시 전통의 수액도 익히고, 또 요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상법을 접하다 보니까 이 명상법을 그야말로 일반인에게도 한번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13년 정도 명상을 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MBSR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은 정상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아픈 사람, 만성병 환자, 늘 아픈 것이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낫는 것이 아닌 계속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환자들에게 명상법을 적용했죠. 사실은 75년에 또 다른 분이 명상을 의료계에 처음 적용을 했어요. 이완바른 명상이라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79년에 존 카바진이 그야말로 만성병 환자들을 위해서 명상을 적용했는데 벌써 40년이 되어 가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명상이 어떻게 좋은지, 명상이 왜 좋은지,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구에서 명상 붐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달라이라마하고 그야말로 누구예요? 프롬빌리지에 있는 틱략한 스님, 이분들이 역할이 크죠. 그래서 서양에서 명상이 보편화된 것에는 크게 세 주류를 얘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달라이라마, 그 다음에 틱략한 스님이 어떤 승가 멤버로서, 스님으로서 역할을 잘 하신 것. 또 하나는 남방 수행법이 미국에 들어가서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IMS라고 하는 커다란 명상센터에서 많은 수행 지도자들을 그야말로 길러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하게 되면서 윗바사나가, 또 고엔카지라는 분이 또 역할이 더 커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커다란 주류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MBSR 계통, 다시 말하면 명상을 의료계에, 명상을 심리학계에 적용한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서 일반인들이 명상을 쓰게 되는, 명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MBSR은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행복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반이 불교 명상이 기반이에요. 불교 명상에다가 스트레스 의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제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뭔가 대학에서도 혹은 다른 기업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MBSR 프로그램이 많이 쓰게 되었고, 또 MBS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또 MBCT나 ACT나 DBT라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MBSR 프로그램이 중심의 불교 명상이 사상적 기반이 불교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의학이나 심신 의학이 또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불교의 어떤 이론이 그야말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와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MBSR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것이 명상법이죠. 마음챙김 명상법. 불교에서는 남방수행이나 초기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 비파사나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MBSR에서는 종교성을 배제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불교 전문 용어를 쓴다기보단 일반 용어를 좀 쓰면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상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식 명상, 하나는 비공식 명상. 공식 명상이라는 건 시간을 내서 다리를 들고 앉아서 구체적인 명상을 하는 것을 공식 명상이라고 하고, 비공식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시간 내에서 다리 들고 있지 않아도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뭔가를 할 때도 마음챙김을 하자. 마음챙김을 하자는 그런 어떤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약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내 자신을 한번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쾌한 일을,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점검하면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고자 노력하는 거죠. 마음 챙김, 알아차림, 빨리어로는 사티,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 챙김이 무엇인가요? 알아차림이라는 내용 쉽죠. 수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 내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대상에 지금 현재 이 순간 좋다, 나쁘다, 뭐하다 판단, 평가하지 않고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관찰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구에서 명상이 사람들에게 실천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60년대예요. 60년대 미국에서는 반전운동 혹은 뭔가 히피 문화, 어떤 비트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어떤 문화들을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그 시대. 일본의 그야말로 누구예요? 그분이 또 미국에 가서 가르치고 또 힌두 명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와서는 미국에서 명상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랬던 어떤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BSR, 존 카바진이 MBSR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적인 언어로 진리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장과 치유와 변화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이 MBSR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를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좀 차용해서 쉽게 했어요. 그러면서 불교적인 어떤 의식 같은 거, 계율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어떤 명상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몇 가지 명상법을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상에서 뭔가 바디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바디 스캔 명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으면서 온전하게 몸의 부분에 그야말로 머물면서 알아차리면서 자각 관찰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이 남방수행에서는 고엔카 명상의 방법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MBSR의 정좌 명상이라고 하면 복부에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몸의 통증이나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이런 모든 명상법들이 초기 불교의 근거를 두고 남방 불교의 수행법들을 그야말로 존 카바친이 잘 응용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명상법으로 매뉴얼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지금 조금 한번 명상법을 조금 해보고 끝나면서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네, 한번 허리 반듯하게 자리를 한번 앉아봅시다. 네, 눈은 가볍게 감아보시고요. 손도 자연스럽게, 다리도 자연스럽게 한번 자세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심호흡을 3번만 해볼까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깊이 한번 내쉬어 봅니다. 몸 안에 묵은 공기, 묵은 에너지 다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봅니다. 바디 스캔이라는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엔카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세요. 머리 정수리에 가볍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머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지나요?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시고 지금 느껴진 것, 알아차려지는 것, 그게 바로 느낌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관찰해봅니다. 목으로 주의를 옮겨오세요. 목.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전체에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미세한 느낌, 감각,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올까요? 왼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팔 전체, 피부의 느낌, 피부 안쪽의 느낌, 피부와 옷이 다 있는 느낌, 어느 것이든 느껴진 그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알아차리면 돼요. 이번에는 몸통의 앞부분으로 주의를 옮겨올까요? 가슴 부분에 편안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에는 몸통의 뒷부분에서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 전체, 허리 전체,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엉덩이에서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로 주의를 옮겨옵니다.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발을 섬세하게 편안하게 자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로 주의를 옮겨올까요? 왼쪽 허벅지, 애매모호하게 둔하게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느낌, 감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그저 그곳에 두면 돼요. 무릎,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발가락 끝에서 머리 정수리로 거슬러 올라올게요. 왼쪽 발가락 끝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발등과 발바닥, 발목에서 종아리, 무릎에서 허벅지, 오른쪽 발가락으로 주의를 다시 옮겨볼까요? 5개의 발가락 끝에서 어떤 느낌 감각이 있는지, 발등과 발바닥, 발목에서 종아리, 무릎에서 허벅지, 엉덩이와 골반 전체, 허리 전체, 등판 전체, 몸통의 앞부분으로 와서 아랫배, 윗배, 복부 전체, 가슴 부분, 왼손 손가락 끝으로 주의를 옮겨볼까요? 5개의 손가락 끝, 손등과 손바닥, 손목에서 왼팔의 하박부, 팔꿈치에서 왼팔의 상박부 부분, 어깨,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다시 주의를 옮겨봅니다. 손등과 손바닥, 손목에서 오른팔의 하박부, 팔꿈치에서 오른팔의 상박부, 오른쪽 어깨, 목으로 자연스럽게 주의를 옮겨옵니다. 목 전체, 뒤통수 부분, 머리의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얼굴 전체, 이마에서 정수리로, 이번에는 몸의 전면부에 잠시만 자각을 해볼까요? 얼굴 부분, 가슴 부분, 복부에 주의를 가볍게 둔 상태에서 몸의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일치시키고 통합해 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주의력을 코끝, 콧구멍, 입구, 인중 부분에 잠시만 기울여 볼까요? 여태까지는 몸 전체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했다면 이번에는 호흡에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주의를 인중 부분, 공기가 접촉되는 접촉점에 잠시 두어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공기, 나오는 공기 편안하게 지켜보고 주시하고 알아차려봅니다. 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종이 없네요. 종을 땡땡땡 치면 좋은데요. 네, 잠시나마 우리가 명상 실습을 했어요. 네, 명상하기 전과 명상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MBSR은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명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왜 가능할까요? 명상의 효과가 왜 일어나는가요? 명상의 치유기제가 무엇일까요? 네, MBSR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사띠마, 아사띠마, 다시 말하면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알아차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범부와 성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명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나누어요. 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차림, 마음챙김, 사띠, 이 자체가 이미 치유적이다. 그래서 알아차림, 마음챙김은 보배 중에 보배요, 명약 중에 명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변화와 치유, 웰빙, 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마음챙기고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명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배다. 이 다이아몬드나 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보배 중에 보배다. 그러면서 명약 중에 명약이다. 메디테이션, 메디신, 어원이 같아요. 뭔가 치유하다, 그야말로 치료하다, 또는 생각하다, 이런 어떤 어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명상의 효과, 명상의 어떤 혜택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이 순간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전전하죠. 서양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숫자가 2만 내지 8만 가지래요. 어떻게 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심신치유 분야에서 그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든다. 옛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마음 챙기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생각이나 감정 속에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아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생각들에 끌려다니면서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소진되고, 그런데 마음 챙긴다는 것은 어느 한 대상에 혹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내 몸의 현상, 내 마음의 현상에 그때그때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고 자각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그 많은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의식적 자동 반응이 있고, 마음 챙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자학하고 관찰하는, 명상하는 사람은 의식적 자율 반응을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불쾌한 혹은 분노 같은 어떤 거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마음 챙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해. 불쾌한 혹은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면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일어났네, 화가 일어났구나, 분노가 일어났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의식적 자동 반응을 지금 하지 않고 일단 스톱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저 화를 대상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저 대상으로 보면서 보고 있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무의식적 자동 반응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 자율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상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저 현재 이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 알아차림, 마음 챙김 하다 보면 거친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죠. 거친 생각들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집중의 사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이 조금씩 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잡념이나 번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것들이 가라앉는 반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발현되기 시작하죠. 뭔가 편안함, 개운함, 가벼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몸도 가벼워지네, 호흡도 고요해지네, 그러면서 더 또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면 내 안에서 기쁨, 희열, 미세한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치유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이런 명상을 하든 저런 명상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기본적인 것은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마음 챙기고 요 마음을 계속 쓰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명상의 효과나 혜택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번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빨리빨리 잘 다룰 수 있는, 지금까지는 많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었을지라도 잠시 마음을 챙기고 호흡에 혹은 내 몸에 집중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전의 생각은 찰나찰나 과거로 계속 밀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것은 다리 들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숙면에 떨어지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은 너무나 바빠요. 어른이건 아이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부러 다리 틀고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명상하지 못합니까? 수행하지 못합니까? 너무 이거는 억울하죠. 우리는 움직이는 순간에도 명상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관찰하고. 무엇을?
별을 관찰할까요? 아니면 벚꽃을 관찰할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바로 그것, 내 귀가 경험하는 소리, 내 눈이 바라보는 대상, 혹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내 몸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그야말로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그래서 이 힘만 키워놓는다면 명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야만 되죠. 부처님의 어떤 본래 목적은 공식 명상, 일부러 다리 들고 앉아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늘 밥 먹으러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샤워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한다면 그것은 명상을 하는 것이다. 명상자와 명상하지 않는 자를 딱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 챙기는가? 알아차리는가? 그럼 그 사람은 명상하는 것이에요. 다리 틀고 꼿꼿하게 앉아있어도 생각 속에 빠져서 그야말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겉모습은 명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명상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명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것은 삿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중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화명상을 싫어했어요. 왜 이거를 필수 과목으로 했을까? 나 듣고 싶지 않은데. 근데 수업을 한 주하고 두 주하고 세 주 이렇게 내가면서 명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야말로 깨어있는 동안 눈은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끝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명상하고 있는 이 적막함이 나는 너무 싫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적막함,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끝없이 움직이는 회전컵들이, 왜 이 비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끝없이 많은 컵들이 계속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 컵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명상을 하면서 보니까 내 컵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멀미나도록 움직이는 회전컵에서 잠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명상은 그야말로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나 자신을 보게 되었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내가 또 배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온전히 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진공 상태를 경험했다. 그 상태는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다그칠 필요도 없었고, 그야말로 생명력을 느꼈고 온전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명상이 그저 완전한 휴식 상태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학생의 어떤 그가 있었어요. 어쨌든 명상은 1시간 하면 1시간 효과 있다. 그것을 본인이 체감을 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2시간 하면 2시간만큼의 이익이 있고, 3일 하면 3일만큼의 이익이 분명히 있다.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부처님을 만들고 아란을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1차적으로 삿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삿띠, 알아차림, 마음 챙김은 중요하다.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간곡한 당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수업인가요?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마칠까요? 아니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올까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조금만 더, 아직 시간이, 스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4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살 때 번아웃 상태, 소진 상태를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인도로 달려갔어요. 인도 명상센터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명상센터에서 11코스 한 번 하든지 11코스 2번 정도를 하면 6개월을 살 수 있는 힘이 충전돼.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번아웃 상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뭔가 집중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중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극복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 여러 강사님들, 네, 좀 때때로 힘드시다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혼자 조용히 여기 오셔서 명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연구실에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혹은 지하철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호흡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장악하고 관찰하는 그런 시간 조금씩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안 해도 괜찮아요. 7분, 10분, 15분. 민귤 림포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Short time, many time, many times. Short time, many times. 명상은 길게 안 해도 괜찮다. 짧게 자주, 짧게 여러 번. 네, 놓쳤다가 일했다가 또 생각날 때 또 하고, 또 놓쳤다가 안 했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한 번 하고, 짧게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이것이 지속적으로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러면, 밑에서는 우리 마음의 심 아래에서는 명상이 계속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잠시 놓쳤을지라도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놓쳤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밑바닥에선 계속 흐르는 그런 어떤 마음 챙김, 알아차림의 어떤 그 흐름이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short time, many time.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